자, 상담 연구 방법론 이제 출제 토픽 8번째, 시간 범위별 연구 유형,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자, 1번은, 패널 연구를 물었네요. 패널 연구는 동일한 조사단위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동일인, 이런 말들이 딱 보이네요. 뭐 2번이 완전히 아니죠. 특정 시점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횡단 연구죠. 횡단 연구. 자, 뭐 같은 시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이라는 걸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조금 뭐 3번은 당연한 거고요. 4번은 동일한 대상 요까지는 당연한데 연구 대상이 손실될 때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된다. 자, 그게 5번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패널 연구는 당연하지만 종단 연구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장기간 동일인을 추적함으로 이제 피험자 탈락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자,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된 대상이 손실된다. 이 말랑 같은 말인데, 그럼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된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맞는데, 조금 이제 이해를 제가 돕는다고 하면,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피험자 탈락, 뭐 표본 탈락, 뭐 많이 다양한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종의 이 탈락 현상이 선택적 탈락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방향을 갖고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곡되나, 타당성에 문제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예를 들어 보자 이거야. 우울증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5년 동안 이제 한 거예요. 패널 연구입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치면 5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명 이제 우울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 200명은 이제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인데 탈락 현상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표본이. 근데 누구만 매년 갈수록 탈락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가정하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 이 사람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차쯤에 가면 이제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크다고 나왔겠지. 왜냐하면 어차피 효과 없는 사람들은 앞쪽에서 다 탈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패널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로 봐보면은 이 표본이 이런 식으로 탈락을 된 거나, 이런 걸 이제 선택적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특정 경향에 있는 것들 쪽으로 이제 몰아서 탈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연구가 왜곡될 거 아니에요? 타당성에 문제가 된다. 이제 이 4번 문장의 뉘앙스는 그런 뜻이다. 뭐 제가 보강 설명을 드렸지만, 답을 2번을 골라내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패널 연구가 종단 연구라는 걸 알면 뭐 금방 끝나는 문제였죠. 자,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동년배 연구. 자, 코호트 연구에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반복 측정될 때마다 표본 손실이 많아 연구가 중단.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패널 연구의 특징에 가깝죠. 그 종단 연구 중에서,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종단 연구, 횡단 연구와 비교할 때 종단 연구와 갖는 특징이에요. 몇 차례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손실, 표본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종단 연구의 특징도 되고 패널 연구의 특징도 되는 거죠. 패널 연구는 특히 고정돼 있으니까. 자, 연구 목적이 같은 연구로서 조사 시점마다 모집단이 다르다. 연구 목적은 같고 신입생의 학교 만족도 조사라는 거는 똑같아. 근데 매년 그 조사 시점에 모집단은 다, 신입생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경향 연구, 경향 내지는 추세, 그죠? 트렌드, 추세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2번은. 자, 3번입니다. 새로 개발된 자살 위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한 8명의 상담자의 운영 딸랑 8명 견해네, 운영 경험과 견해를, 그럼 요거는 사례 연구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질적이죠. 질적, 양적인 건 아니죠. 그 견해를 듣는 거야. 그럼 질적인 거죠. 이거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소수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탐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질적 사례 연구다. 양적도 아니에요. 설문지와 협의의 방식을 통합해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집단적, 요거는
델파이.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델파이 조사다. 이걸 델파이 조사라고 하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고정된 모집단에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요거네요. 일단은 동년배를 물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6.25 경험 세대. 이게 이제 코호트잖아요. 코호트, 그죠? 동일한 동년배잖아요. 이게 고정돼 있어요. 여기에서 매년 표본을 뽑는 거야. 다르게 추출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을 확률은 조금 떨어지죠. 어쨌든 똑같을 수도 있어요. 1년 차 뽑고 2년 차 뽑고 3년 차. 근데 모집단은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고정된 모집단, 변동이 가능한 표본. 요게 이제 동년배 연구다. 코호트 연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5번이고, 자주는 안 나오지만 델파이 조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가가 일단 나와야 돼. 전문가 1, 2, 3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편이나 메일 이런 걸로 의견을 물어요. 얘네한테 이제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다 1, 2, 3한테, 1, 2, 3은 서로 대부분 모르죠. 1, 2, 3한테 다 알려줘. 그러면 1번 전문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게 이제 점점 반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적 합의를 낸다라는 거야. 설문지를 가지고 협의한다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의견을 또 전달해주고 있죠. 전달해주고. 이런 게 이제 델파이 조사입니다. 느낌은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내려볼까요? 가장 옳은 게 뭐냐?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무슨 연구인지 판단을 해야 되네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단이죠. 종단. 200명의 상담자들을 표집해 슈퍼바이저에 대한 상담자 인식을 조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을 바로 캐치를 해내야 돼요. 모집단이 어떻죠? 고정돼 있네, 안 돼 있나요? 고정되지 않음. 자,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게 패널 연구는, 매년이니까 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널 연구는 완전히 동일하죠. 동일하고, 코호트 연구, 동년배 연구는 어때요? 모집단은 고정돼 있어. 다만 표본이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보면 매년 200명을 표집해요. 매년 200명을 표집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이 안 돼 있네? 그러니까 모집단이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여러분 대학교 신입생 매년 그 조사하는 모집단 신입생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세 연구다를 알 수 있죠. 혹은 트렌드니까 경향 연구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자, 매번 다른 표본을 추출한대요. 근데 모집단은 어때요? 동일하대. 모집단은 동일한데 이게 코호트죠. 일단 동일한 코호트. 거기서 표본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 동년배 연구. 자, 그 다음에 A대학교 2027학번 신입생 전집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모두 온전할 전자에다가 이제 모을 집자인데, 이걸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집이란 말 나오면 모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7학번 신입생, 요게 이제 전집이니까 모집단으로부터 매년 새로운 표본을 요게 모집단인데, 요걸로부터 매년 새로운 표본을 추출한대. 그럼 니은과 같은 얘기잖아. 모집단은 동일하고 표본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업 시점이 2031년까지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를 변화 추적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디귿도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야. 그죠? 둘 다. 니은 디귿은 코호트 연구, 기억은 추세 연구.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코호트 연구라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은 횡단 연구 아니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종단 연구죠. 이건 틀렸고. 기억, 디귿은 추세 경향 연구다 아니죠. 기억은 맞는데 디귿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쭉. 디귿은 기억, 니은과 다르다 아니죠. 굳이 맞게 하려면 기억은 니은, 디귿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했으면 맞았지. 기억은 추세 연구다 그랬으니까 5번은 맞네요. 옳은 걸 지금 골라야 되는 거니까. 4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횡단 연구 묻고 있네요.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틀린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한다. 특정 조사 대상 하나의 집단을 갖다 놓고 이거는 당연히 종단이죠.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종단 연구고 변수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선후 관계. 우리가 인과관계에 중요한 게 공변성하고 시간의 우선성, 제3의 변수 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성까지 이 두 가지 인과관계 규명에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이건 종단 연구죠. 그죠? 인과관계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왜? 제3의 변수 제거라는 인과관계 성립 요건은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종단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2번도 종단 연구예요. 여러분 행단 연구는 인과관계 추론에 한계가 있다. 상관관계는 나타낼 수 있어요. 행단 연구가. 왜? 한 번만 조사해서 그래. 한 번만 조사하니까 뭐가 앞이고 뭐가 시간의 후다. 이걸 얘기 못하니까 인과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하다. 인과관계 입증에. 그러니까 이건 종단 연구라는 거야.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연령이나 집단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일정 시점, 하나의 시간, 동일한 시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횡단 연구지. 동일한 응답자 이걸 고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단 연구죠. 종단 연구 중에 패널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은 질문을 동일한 집단한테 계속 묻는 거야. 조사 대상 탈락으로 인한 표본 손실이 연구의 타동도 이거는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 표본 손실, 표본 탈락 이런 게 이제 패널 연구에서 잘 일어나죠.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동시에 이거는 종단 연구의 단점이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시간 범위에 따른 연구 유형입니다. 다 통째로 물었는데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횡단 연구는 특정 시점 나왔죠. 이렇게 집단 간 특성을 한다. 이거 맞는 정확하게 횡단 연구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고요. 패널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 중에 동일하게 선정된 장기간 추적 특성 이건 정확하게 맞고요. 종단 연구의 패널 연구를 아주 제대로 설명한 겁니다. 트렌드, 경향 연구, 추세 연구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점마다 그렇죠. 각 시점마다 다 표본을 다시 다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죠. 여기 문제도. 자, 4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코호트 연구입니다. 동년배, 동일 시기 특정 사건을 경험한 집단. 이게 코호트죠. 그죠? 6.25를 경험한 집단. 설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해당 집단 내에서 표본 추출을. 그러니까 모집단은 항상 같지만 표본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코호트 연구는. 자, 이건 뭐 5번은 무조건 틀렸네. 왜? 단기간의 대규모 조사 수행, 요것만 하면, 요거는 횡단 연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횡단 연구. 그죠? 시간 비용 면에서 경제적, 요것도 횡단 연구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정리하기 위해서. 요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까지. 여기는 다 횡단 연구다. 로 볼 수 있는데, 세대 간 코호트 효과를 완벽히 통제했을 때, 여기 이제 완벽히 때문에 틀렸는데, 종단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횡단 연구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종단 연구라 그래도 완벽히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코호트를 완벽히 통제하지는 못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코호트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죠. 코호트 효과를. 횡단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통제를 못하고. 왜 틀렸냐? 종단 연구는 세대 간 코호트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완벽히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이랬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역시 동년배 코호트입니다.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오네 또. 동년배 집단 연구는 종단 연구의 단점을 그 단점이 맞는데 연구 기간 대상 추적의 어려움. 이 대상 추적의 어려움 특히 뭔가 이렇게 표본 손실이 일어난다. 또는 탈락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 얘기하면 요건 종단 연구 단점 중에 패널 연구가 갖고 있는 좀 강한 단점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극복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동년배는 모집단을
고정해 놓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여기서 표본을 뽑으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완전 동일한 개인을 추적해서 패널, 표본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상 추적이 어려워. 이 가로를 봐서 종단 연구의 단점이라 그러는데 이 가로를 봐서 요거는 종단 연구 중에 패널 연구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죠. 모집단, 괜찮아. 딱 그 모집단에서만 뽑지 않아도 돼. 패널, 요거는 모집단이 고정돼 있을 때의 단점이니까, 여기 부분은 모집단도 고정돼 있고, 이미 뽑는 사람도 완전히 다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A, B, C 딱 정해진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완전히 패널 연구는. 근데 동년배는 모집단, 두루뭉실하게 6.25에 태어난 세대는 다 돼. 거기서 동일한 사람을 뽑아도 되고 동일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도 되니까 이런 어려움, 대상 추적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결론은. 자, 동일 연도나 특정 기간에 출생한 집단이 공유하는 독특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을 동년배 효과라 맞잖아요. 이거는. 동일 연도, 1995년도생 뭐 이런 거. 특정 기간에 출생한 집단, 코로나19 시기에 출생한 집단, 동년배 효과다. 정확하게 맞고요. 조사 시점마다 분석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죠. 동년배 코호트 효과는 횡단 연구가 아니잖아요. 이거 난 틀렸잖아요. 종단 연구잖아요. 그죠? 요 앞에 얘기는 맞아요. 조사 시점마다 분석 대상 집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모집단이 고정돼 있다는 거야.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은 달라질 수 있지만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맞게 고친다 그러면 종단 연구 방법으로 분리된다. 이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죠. 동년배 집단을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은 일단 3번으로 정해졌네요. 횡단적 계열 설계는 여기 횡단이 들어가고 계열 설계가 들어갑니다. 시퀀설. 그러면 다른 연도에 태어난 여러 동년배 집단을 다른 연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횡단적 계열 설계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90년도생이 있고 다른 연도니까 2000년도생 정도 되고 좀 하나 더 2010년도생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집단이니까 횡단 냄새가 나죠. 근데 일정 기간 반복해서 추적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조사하고 2021년에 조사하고 조사했어요. 또 조사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횡단적 계열 설계, 느낌이 이거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그림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정 인구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시간 흐름에 따라 이런 거니까 지금 특정 인구 집단 예를 들어서 6.25를 경험한 세대 요 집단 조사 시점마다 대상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요 집단, 모집단은 고정돼 있지만 표본은 그때그때마다 달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코호트 연구에서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서 계열 설계 요거 얘기했는데 이 첫 번 종류가 3가지 있다고 제가 이론 강의편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횡단적 계열 설계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종단적 계열 설계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 계열 설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잠깐만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횡단,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코호트라고 표현합니다. 코호트 계열 설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이거는 횡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코호트별, 그러니까 코호트란 말을 왜 쓰냐면 이 코호트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종단 연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걸 변화하면 1990년생이 있고 2000년도생이 있어요. 2010년도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호트별로 이미 20세에 한번 조사하고 25세에 조사하고 30세에 조사한 거. 그러니까 요 코호트별로 코호트잖아요. 요거는 그죠? 코호트별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종단적이죠. 조사하는 거야. 그다음에 2000년생도 똑같이 20세, 25세, 2010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서로 여러 집단을 동시에 가잖아요. 이 계열이야. 횡단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종단적 계열 설계야. 그래서 코호트 설계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시간 계열 설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 세 번째죠. 시간 계열 설계는 이제 여러 시대, 동일 연령대를 갖다 놓고 여러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1990년대 90년대 조사를 하고요. 2010년대에 조사를 해. 20세하고 20세하고 30세대 요렇게. 그러니까 동일 연령대 20세를 여러 시대 90년도에 조사하고 2010년도에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20세에 90년대 모집한 게 A 집단이었겠죠? 그럼 얘네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90년대 20세 집단이 A예요. 2010년대 20세 집단은 이제 똑같을 수 없으니까 B 집단이라 그럴까요? 요렇게 조사하는 거고. 또 90년도에 이 30세 집단 C 집단이겠죠? 여기 D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시간 계열 설계다. 반복 조사 보이고 두 집단을 다 그러니까 여러 집단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별로 본다면 뭐 20세 집단, 30세 집단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답답해할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에 횡단적 계열 설계가 뭡니까? 이런 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냥 가볍게만 소개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